술에 취한 손님이 분식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자 하은은 욕을 들어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분노로 가득했던 강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손님이요? 강 회장이 묻자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많지만 위로받는 사람은 적잖아요. 순간 태수의 굳은 표정이 무너졌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강태수 회장의 인생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늦가을의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로 한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서재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들고 서류 더미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이른 시각부터 하루의 계획을 점검하는 중이었죠. 한강그룹의 창립자답게 모든 일은 정확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아들 강윤호가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히 물었어요. 오늘도 출근 전인가 보지? 예, 아버지. 그런데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윤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신중했습니다. 태수는 신문을 접어들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무슨 일인가? 윤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태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어디 집 딸이냐? 분식집을 하나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름은 정하은이에요.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잃고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식집이라고 했나? 예, 아버지. 그 사람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입니다.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그 말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나 하는 말이지. 내가 지금 장난하냐? 윤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은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진심을 저는 믿어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윤호야, 세상은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가진 게 있어야 지킬 것도 있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한강그룹의 후계자다. 그런 내 옆에 분식집 여자라니 말이 되냐? 윤호는 침묵으로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약속이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아버지, 그 세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보다 중요한가요? 태수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런 고집은 대체 누구 닮은 건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요. 아버지처럼 옳다고 믿는 건 끝까지 지키는 성격이니까요. 그 말에 태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만 나가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엔 커피 향만 남았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죠. 분식집 여자라.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인생을 그렇게 쉽게 걸 수는 없지. 태수는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윤호가 잠시 착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마음 한편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윤호의 표정 속에서 오래전 떠나보낸 아내의 모습이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진심이란 단어를 말하던 아들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자의 대화는 끊겼습니다. 식탁에서도 회사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태수는 아들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읽지 않았고 윤호는 아버지의 집무실 문 앞에서 몇 번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녁이 되어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 그게 얼마나 변덕스러운 건데. 그러면서도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불안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신호였고 태수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날부터 이미 시험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강태수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나가도 보고서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결국 태수는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비서실장 김 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 알아봐야겠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윤호가 말한 여자. 이름은 정하은이라 했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다 알아보게.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절대 윤호 귀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 수화기를 내려놓은 태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일을 시킨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틀 뒤 김 부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태수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속에는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눈을 좁혔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하은 30살. 부모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사망. 대학 중퇴 후 혼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식집을 하나 운영 중. 태수의 시선이 느리게 내려갔습니다. 월세 단칸방 거주. 수입은 많지 않으나 매달 고아원에 정기 후원 중. 그는 고개를 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없는 형편의 후원이라. 그런 건 위선이야. 남 보이기 위한 연민 흉내일 뿐이지. 그러나 그 말 뒤에는 확신보다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하은은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에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죠.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낯익었습니다.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과 닮아 있었어요. 태수는 보고서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재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일까? 혹시 연극을 하는 건 아닐까? 그는 자신이 쉽게 마음을 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의심하고 검증하고 판단해온 삶이었죠.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던 태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직접 봐야겠어. 남의 말로는 모르지. 그는 자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확인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죠. 그날 밤 윤호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냐? 하은을 꼭 한번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잠시 멈칫했지만 표정을 감추며 되물었습니다. 굳이 내가 왜 만나야 하지? 아버지께서 직접 보시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내 말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나중에 시간을 보자. 윤호가 돌아간 후 태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사랑 하나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냉정했고 그는 결국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회사를 일으켰지만 마음속에 온기를 빼앗아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라 그건 얼마나 오래 가는 걸까?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하은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길분식. 태수는 그 주소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한길분식이라. 이름이 묘하네. 한 길만 간다는 뜻인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랍에서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10년째 입지 않던 회색 코트였고 소매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태수는 잠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짙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한다고 누가 알겠나. 하지만 직접 봐야 알지. 그는 코트 깃을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겠다는 게 뭐가 그리 나쁘겠어.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아직 자신도 깨닫지 못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수는 집무실 불을 끄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고 도시의 불빛 아래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우면서도 어딘가로 향하는 확실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내가 말한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그 순간부터 태수의 시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시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첫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아침, 강태수는 이른 시각부터 서재에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낡은 코트와 헝클어진 모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오래된 안경 하나가 반쯤 깨진 렌즈로 반짝였죠.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코트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한강그룹 회장이 아니라 평범한 노인 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찬찬히 훑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그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하은이라는 여자의 진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점점 변했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낡은 건물과 오래된 상가들이 보였고 골목길 어귀마다 국물 냄새와 빵 굽는 향이 섞여 떠돌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길분식 맞으시죠? 저기 간판 보이네요. 그래, 여기서 내리면 되네. 태수는 잔돈을 건네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묘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골목 끝 작은 가게 앞에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길분식. 하얀 간판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은 어딘가 정겨웠습니다. 태수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시죠? 따뜻한 어묵국부터 드세요. 주방 안쪽에서 정하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에는 낯선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빈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지갑을 꼭 쥐고 있었죠. 하은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어르신? 떡볶이랑 어묵국 하나 주겠소. 네, 잠시만요.
태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고 무료 도시락 봉사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길분식에서 따뜻한 도시락 나눔을 합니다. 그는 의아하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가 봉사를 한다고? 수입이 넉넉할 리 없는데.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국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이거 냄새가 아주 좋네. 하은은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직접 끓였어요. 매일 새벽에 다시마랑 멸치로 육수를 내요. 싸구려 가루 쓰면 손님들이 금방 알아채시거든요. 태수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이 스쳤습니다. 그때 주머니를 뒤적이던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을 열었지만 1,000원짜리 한 장이 모자랐습니다. 이런, 미안하네. 내가 1,000원이 부족하구먼. 그가 난처한 얼굴로 지갑을 닫자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대신 오늘은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에 태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돈을 재촉했을 텐데 그녀는 오히려 국물 그릇을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이 국물, 추운 날엔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요. 태수는 조용히 어묵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면 남는 게 없지 않겠소? 그래도 괜찮아요. 손님이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꾸밈이 없었고 표정은 진심 그대로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소. 다음번엔 꼭 갚을 거요. 그럼요, 믿어요. 어르신은 거짓말 못하실 분으로 보이시거든요. 그 말에 태수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허허, 나를 보고 그런 말한 사람은 자네가 처음일세. 하은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가게 문을 나선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하은이 건넨 영수증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비스 어묵국 영원. 태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남았을까.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따라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런 따뜻한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있는 걸까? 계산보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라니.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류 더미 위에 올려둔 그 영수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서비스 어묵국 영원.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글씨는 이상하게도 그의 눈앞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윤호가 왜 그 여자를 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군. 그 말은 그 자신도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발걸음은 다시 한길분식으로 향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태수는 다시 한길분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손님이 많았습니다. 학생 둘이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회사원들이 점심을 즐기고 있었죠. 하은은 바쁘게 오가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태수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본 그 미소가 꾸며낸 게 아니었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제보다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가 이렇게 짜면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숟가락을 멈췄고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하은은 급히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지금 장난하냐? 이딴 게 음식이야? 남자는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수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런 인간을 두고 손님이라 부를 필요가 있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하은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다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소리를 더 높이며 그릇을 밀쳤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고 튀어오른 국물이 하은의 손등을 데웠습니다. 그럼에도 하은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그 앞에 놓았습니다. 태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 앞에 섰습니다. 이봐, 자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례해도 되는 건가? 뭐야, 노인이 참견이야? 참견이 아니라 상식이야. 그릇을 엎고 욕을 하면 그게 손님인가? 태수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문이 막히더니 욕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그만큼 강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술이 좀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나가자 주변 손님들이 숨을 돌렸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바닥을 닦으며 말했다. 어르신, 죄송해요. 괜히 마음 상하셨죠? 내가 미안하오. 괜히 나섰나 싶네.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손님이 화내도 이해하려고 해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유라 욕을 해도 이유가 있단 말이오?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화내는 사람은 많지만 위로받는 사람은 적잖아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 말 안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죠. 잠시 후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은은 깨끗이 치운 테이블 위에 어묵국 한 그릇을 새로 올렸습니다. 어르신,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영원으로 주려는 건가? 그럼 오늘은 100원이라도 받을게요. 그 말에 태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터져나온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설 때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내일도 오실 건가요? 왜 묻소? 어묵국 끓일 때 다시마를 더 넣을까 해서요. 어제보다 맛있게 드시게요. 그녀의 배려에 태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오겠소. 내일은 1,000원까지 꼭 챙겨올 테니까. 태수는 골목을 걸으며 자신이 왜 이곳을 다시 찾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분식집 냄새와 함께 하은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남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부자구나. 그날 밤 집무실 창가에 앉은 태수는 한참 동안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란 게 생각보다 강하구나.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는 또다시 한길 분식으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태수는 이상할 만큼 이른 새벽마다 눈을 떴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치기 전 도심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 그는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 가게가 자꾸 떠오르는 걸까? 분식집에서 일어난 그날의 일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상식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무례한 손님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정하은의 얼굴,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사과하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수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단지 마음의 문제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길 분식이 있는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판에 불이 꺼져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문가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 사이로 보이는 정하은의 모습은 생각보다 분주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조심스레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었죠. 그녀는 김이 나는 밥을 덜고 반찬을 가지런히 넣은 뒤 각 도시락에 작은 쪽지를 하나씩 끼워 넣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글씨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태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허리를 펴며 어깨를 두드렸고 잠시 피곤한 얼굴을 했다가도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저 시간에 도시락을 싸고 있지? 그가 생각할 틈도 없이 하은은 상자를 몇 개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는 얼른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은은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밝게 걸었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골목 끝에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복지센터라는 낡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은이 도시락을 나누어 주며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볶음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짜지 않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 씨가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니까. 하은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어르신들 덕분에 힘나요. 덕분에 하루가 참 빨라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세상, 자신이 쌓아온 성공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내가 가진 건 많지만 저런 미소는 한 번도 못 지었구나. 그의 손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은은 복지센터를 나와 다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남은 도시락 몇 개가 들려 있었고 가는 길마다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하은 씨, 또 나왔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요. 추워서 밥 식기 전에 드려야 하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몇 곳을 더 들러 도시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상자를 품에 안은 채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힘들어도 누군가는 나눠야 하잖아요. 그 순간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하고 있을 뿐이야. 그는 벽 뒤에서 몰래 눈을 훔쳤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은은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김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냥 산책 나왔다가 지나가다 들렀소. 잘 오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 부탁하네. 하은은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새벽에도 안 주무시나 봐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요즘 잠이 잘 안 와. 저도 그래요. 새벽이 되면 꼭 누군가 떠오르거든요. 그 사람에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누군가라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도울 수 있는 누군가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태수의 마음속엔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않소? 힘들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을 비추는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호가 사랑한 이유가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보았습니다. 어제 받았던 서비스 어묵국 영원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펴서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오늘 하루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방 안엔 커다란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코트를 벗어걸고 주머니 속에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한 장, 서비스 어묵국 영원. 그 단순한 글자가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서비스 어묵국이라.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숫자와 계약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 끼 식사에도 가격표가 붙고 사람의 가치조차 돈으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글자가 그 모든 생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영수증을 올려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를 품에 안고 웃던 그 사진. 태수는 천천히 그 앞에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사진 속의 아내에게 묻듯 말을 건넸습니다. 오래전 그녀는 늘 말했다. 태수 씨,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이 그땐 공허한 이상처럼 들렸습니다. 현실은 차갑고 냉정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그가 본 정하은의 모습은 그 오래된 말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게 없어도 나눴습니다. 힘들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욕을 먹으면서도 남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배울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하은이 도시락을 들고 어둑한 골목을 걸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진심이란 게 이런 건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삶의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강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성공은 그의 인생을 높게 만들었지만 정하은의 행동은 그 높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그는 문득 웃었습니다. 내가 시험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시험 받은 건 나였군.
그 말은 그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의심한 채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윤호가 어릴 적 하얀 셔츠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자신도 웃고 있었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웃음은 사라졌고 계산과 판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옳았다. 그 순간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 울리는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강윤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주무셨나요? 아니, 아직이다. 무슨 일 있느냐? 하은이, 오늘 손을 대었어요. 가게에서 손님이 국을 엎질렀대요. 뭐라고?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다행히 괜찮대요. 그런데도 웃더라고요. 아버지,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수는 말없이 수화기를 쥐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예, 아니다. 자자, 쉬어라. 그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뭉클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닿은 눈송이들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태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은 씨, 내가 잘못 봤어. 진심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였지.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영수증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조심스레 펴서 액자 틈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내의 사진 바로 옆이었습니다. 여보, 이 종이는 내 마음의 부끄러움이야. 이젠 사람을 돈으로 재지 않겠소. 그 여자는 당신처럼 빛나는 사람이요. 새벽 2시가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커피 향이 식어갔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윤호야, 그 여자를 지켜라. 그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외롭지 않겠지.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방을 나섰습니다. 불이 꺼진 서재 안에는 사진과 영수증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영원이라는 글자는 마치 그날의 온기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한길분식 앞에는 하얀 눈이 얇게 쌓여 있었고 문가에는 밤새 누군가 쓸어놓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며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마친 얼굴이었죠. 한길분식 문을 밀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하은은 여느 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태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눈이 많이 왔는데 길 괜찮으셨어요? 그래, 괜찮았소. 자네가 문 앞을 쓸었지? 네. 혹시라도 어르신들 미끄러질까 봐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태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시험하려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은은 따뜻한 어묵국을 내오며 말했다. 오늘은 무랑 대파를 더 넣었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덕분에 냄새가 더 좋구먼. 그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맛에 오래전 잊고 있던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국 맛이 이랬지.
잠시 후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호였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호 씨? 여기 웬일이에요? 하은 씨, 아버지가 오셨다고 해서요. 윤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태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 왜 직접 나오셨어요?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 앞까지 걸어가서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하은 씨, 그동안 미안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진심을 잊고 살았소. 윤호의 선택을 반대했던 건 나의 오만이었지. 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차가운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빛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식구요. 그 말과 함께 하은은 고개를 숙였고 윤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누군가 눈시울을 훔쳤고 가게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인정을 얻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계산대 옆에 놓인 영수증 묶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은 씨, 앞으로는 이 서비스 항목은 없애도 되겠네. 그건 안 돼요.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국물은 여전히 영원이니까요. 허허, 그래. 그 마음은 그대로 두게.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내 개인 번호요. 혹시라도 필요한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하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이 작은 가게가 저한테는 세상 전부라서요.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부자다운 거요.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고맙단 말은 나보다 내가 하은 씨에게 해야지. 네,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눈이 참 예쁘네요. 마치 처음 만난 날 같아요. 그래, 오늘이 우리 세 사람의 진짜 첫날이겠지. 태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태수는 하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이 국물 맛 오래 지키게. 그게 자네의 마음이니까.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서자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윤호가 아버지를 따라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어묵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하은은 잠시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이제는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결국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랜 시간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찾아온 분식집 골목에는 눈 대신 매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하게 가게 안을 비췄습니다. 한길 분식의 작은 간판도 새로 단장되어 있었죠. 따뜻한 마음을 담은 분식 한길. 하은의 손글씨로 새겨진 그 문구는 이제 이 가게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은 씨, 오늘도 장사 잘 되네. 강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호가 있었고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이곳을 찾는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묵 말고 새 메뉴 드셔보세요. 떡만두국이에요. 그럼 오늘은 자네가 추천하는 걸로 하지. 그날의 분식집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도 찾아왔고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북적였죠. 하은은 분주히 움직이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켠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부자지. 윤호가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하은 씨가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굳이 말 안 해도 알아. 저 아이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니까. 그때 하은이 다가와 손에 작은 종이컵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님, 서비스입니다. 태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영원이겠지?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커피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녀의 농담에 주변 손님들까지 함께 웃었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퍼졌고 한때 싸늘했던 태수의 눈빛도 이젠 한없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국을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맛이구나.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하은은 테이블을 닦으며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 씨, 이제 진짜 식구로 불러도 되겠지? 그럼요. 아버님은 제게 이미 가족이세요.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듣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말이 그토록 따뜻하게 마음을 감싸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한강그룹 본사 임원회의 자리에서 태수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그룹은 복지센터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눈치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회공헌 파트너 제1호 한길 분식. 그 문서에는 정하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직접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하은 씨, 이거 받아주게. 이건 뭐예요? 작은 지원서요. 가게를 확장하고 복지센터 도시락 배달을 더 늘려보게. 저 아버님, 너무 큰 도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오. 감사의 표시요. 자네 덕분에 내가 사람 냄새나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됐거든. 그의 말에 하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가 믿는 세상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비스 어묵국 영원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액자에서 꺼내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 삶의 시작표야. 누군가의 진심은 숫자로 셀 수 없는 거였지. 그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 책 한가운데 끼워 넣었습니다. 책 제목은 사람의 온도.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한길 분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처럼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알았습니다. 부는 통장 속에 있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평생 쌓아온 성공이 이제서야 진짜 완성되었다는 것을. 며칠 뒤 한길 분식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한길복지키친 함께 나누는 마음.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따뜻함은 누군가의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태수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고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한 며느리를 몰래 시험한 재벌 회장. 단 한 사람의 진심이 그의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욕설이 오가던 분식집 한가운데서 그가 본 건 패배가 아니라 인간의 온도였습니다. 따뜻하고 감동 가득한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